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현재 간략하게 한번 시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엔비디아 2.57%,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틀째 상승 나오고 있죠. 4%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소프트웨어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오라클 등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2%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제 칩 관련주에서는 AMD 주가와 AMD는 이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1.79%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5시 23분입니다. 먼저 이런 거 한번 좀 볼까요? 자, 먼저 잠깐 블룸버그 헤드라인 보게 되면 일단 기술주 반등이 미국 증시를 좀 더 이끌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죠. 수요일 날 1월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금요일자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쭉 내용은 AI 관련주 급락 이후에 이제 기술주가 다시 강하게 반등을 좀 이끌면서 S&P 500 지수를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상승을 이끌고 있고, 특히 쭉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반도체 지수 주가가 1.8% 상승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관련 ETF도 상승을 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특히 오라클 주가가 11% 급등을 했다는 내용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의 핵심 관련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지난주에 엔트로픽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엔트로픽이 나오면서 기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른바 사스 아포칼립스 나오죠.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어떤 종말론 이런 게 좀 부각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금리 방향을 좌우할 핵심 이벤트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째 기술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주 중반 이후부터는 특히 이제 오늘 고용 지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요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할 거고, 우리도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급등한 코스피 코스닥, 오늘 미국 증시 영향, 그리고 오전과 오후, 특히 오후장의 어떤 수급 주체들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것인지, 더 강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챗 GPT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챗 GPT 내용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환각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지수대는 지금 대략 이렇다는 얘기죠. 다우 약보합, 그다음에 나스닥 1%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근방에 좀 있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S&P 500 맵을 한번 보시죠.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다우 강보 봤죠? 나스닥이 한 1% 살짝. 그 다음에 S&P 500 지수 0.53%, 6,963포인트. 다우 지수는 5만 포인트 정도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10만 포인트 공약을 했죠. 러셀 2000 지수 0.76% 상승 중에 있고요.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일단 기술주가 반등이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주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용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관련 섹터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 구조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 AI 테크 급락의 기계적인 되돌림이다. 쇼커버와 저가 매수. 며칠 전에 이제 AI 사스 공포로 눌렸던 종목들이 많았고, 오늘은 라이트 뉴스 플로우가 뭐 나쁜 헤드라인이 추가로 안 나오는 것 자체가 호재로 작용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되돌림장 성격이 크다. 소프트웨어 리더십 다시 잡았다. 나스닥 강세 직접 원인인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5% 오르겠지만 역시 최근 급락.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라클. 오라클이 어디 있나요? 밑단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뭐 세일즈포스랄지 이런 종목군들 지금 아주 빡빡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일부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시장이 AI가 사스를 끝낸다는 쪽의 공포가 좀 과했다는 식의 어떤 되돌림, 반등이죠 그러나 반도체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가 강하게 좀 이틀째 상승하고 있죠. AI 칩 밸류체인 붕괴 프레임이 일단 진정됐다. 뭐 긍정적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그러나 이제 오늘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특히 이제 외국인 선불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와의 그 다툼이라는 표현보다는 수급상 싸움. 여기에서 또 판가름이 좀 나겠죠. 자, 글로벌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발 리스크온, 그다음에 비트코인 추가 하락 진정세, 이런 부분이 좀 심리를 긍정적으로 좀 밑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섹터별로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대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는 AI 공포가 커질수록 단기 조정이 컸는데 오늘은 리스크온 회복, 대형주의 안정감, 반등 나왔다. 오라클 11%대 강세인데 AI 수요, 빅테크의 지출 우려 완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의 업그레이드가 오늘 급등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AI 적용 국방 정부 수요 결이 강해서 리스크온 장에서 탄력 크게 나오는 타입이다. 반도체 AI 지원 엔비디아, 브로드컴 봤죠?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주춤한 그런 흐름입니다. AI 칩 회복, 메모리 사이클 논쟁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로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네요. 빅테크 플랫폼은 이제 메타, 구글, 리스크온,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전 쪽 보죠. 원전 쪽 보게 되면 일단 지난 금요일날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원전 관련주 여전히 좀 양호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주 방산 이런 쪽도 여기 S&P 500 맵을 보시죠. 뭐 약간 주춤한 가운데 그러나 로키드 마틴이랄지 뭐 이런 동네는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참 AI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됩니다. 저도 지금 6년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또 이 AI를 사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AI가 많이 이렇게 또 분석해드리면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공부할 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편리성도 있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1시간 정도 1시간 반 걸렸는데 이거 뭐 이 챗 GPT나 제미나이 나오니까 한 2-3시간 또 필요해요. 여러분과 이렇게 이 영상 공유하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더 좋은 양질의
시황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미국, 일본 상승이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주는 영향 한번 잠깐 볼까요? 챗GPT는 어떤 내용을 했는가 볼까요? 미국 소프트웨어 반도체 리바운드, 한국장 보통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심리 개선으로 먼저 좀 전달된다. 일본의 리스크온 모멘텀은 아시아 전반 위험자산 선호에 플러스 영향을 좀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미국 상승이 테크 전체 강세가 아니라 어떤 되돌림 성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부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시장에 어제 상승 이후에 무조건 갭 상승 할 가능성은 그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시나리오로 이렇게 대응해 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이제 원달러 안정을 보이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 매도가 좀 약하거나 혹은 순매수를 보이게 되면 장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려도 좀 빠르게 복원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보네요.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자, 시나리오 두 번째 보게 되면 좀 혼조세. 오늘 혼조될 가능성이 좀 확률상 좀 높다. 여기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강하고 코스닥 성장률은 좀 오락가락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을 나오네요. 어떤 걸로 튈지, 어떤 걸로 순환매될지 잘 헷갈린다, 그런 얘기죠.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자, 시나리오 3 같은 경우는 세 번째는 확률은 좀 중하 정도 되는데 대비는 필수란 얘기죠. 약세나 좀 대밀림이 나올 수 있다. 장중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갑자기 커지거나 환율이 좀 튀어오르게 되면 미국 반등이 되돌림이었다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을 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이런 부분을 뭐 단순 참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잠깐 보시죠. 일단 야후 파이낸스인데 일단 여기 일론 머스크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 스페이스X IPO를 앞둔 가운데 화성에서 달로 피봇을 좀 전환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스페이스X IPO가 이슈가 되는 거고, 그게 또 우리 시장과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세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 뭐 크게 안 빠지지 않습니까? 오라클 아까 11% 급등했던 게 지금은 이제 9% 장 막판 앞두고 약간 상승폭이 조금씩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S&P 500 지수 6,962.28포인트, 다우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23,231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금은 온스당 5,100달러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봐야겠죠.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NDF에서 1,456원대로 좀 밀려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1.5% 상승 중에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 반도체 ETF 1.34% 상승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는 어제 5,298.04포인트, 4.1% 올랐죠. 코스닥 4.3% 상승했습니다. 어제 보게 되면 상승 종목이 717개, 하락 종목은 176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증시 주변 자금도 보시죠. 고객 예탁금 지금 109조입니다. 109조 맞죠? 억, 10억, 100억, 1000억 109조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용장고는 31조 원 계속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수급 보시죠. 자, 이제 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가들 지난주에 한 13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던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4조 원대 어제장 순매도 코스피에서 했고요. 코스닥은 6,200억.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어제 많이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간이 한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역시 한번 챗GPT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보시죠. 코스피 쭉 나오죠. 일단 외국인이 6,167억, 기관이 3조 2조 8천억, 개인이 4조 700억 팔았다는 내용. 개인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와 지수를 흡수했다. 네, 상승의 질이 좋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보게 되면 이 숫자 틀리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약점이죠. 네, 데이터를 제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자 보시죠. 코스피 기관 지수 대형주, 네, 기관이 지수 대형주를 올린 날 기관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있고 동시에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 같은 지수 베타 상품이 강하게 좀 들어왔다. 네, 상승을 종목이 아니라 지수로 확정하는 매매가 섞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실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네, 순매매 종목번호로 보시죠. 자, 2월 9일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은 뭐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도했어요. 근데 이제 순매수 한번 보시죠.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 네, 코덱스 200, 네, 이렇게 좀 분석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종목이 아니라 지수로 확정하는 매매가 섞였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뭐 코스닥은 지금 좀 다르게 이따가 좀 더 보고요. 반도체 오늘 어제장에서 이제 코스피의 어떤 중심축이었다. 삼성전자 4.6%, SK하이닉스 5% 동반 상승세. 그다음에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시 순매수했다는 내용. 근데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샀는데 하이닉스는 일부 판다는 패턴이 왜 나오나 이런 것도 보시죠. 그러니까 베타 지수 익스포저는 가져가되 고베타 변동성이 큰 하이닉스는 줄이거나 기존 포지션을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네요. 주돈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물 주도가 좀 섞인 날인데 일단 투산 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등 네, 이런 종목군들 이 투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 순매수 1위로 나옵니다. 네, 실제 2,956억 네, 순매수 보였죠. 그 다음에 지금 원전 뭐 전력 인프라,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군들 네, 눈에 띕니다. 네, 금융증권 당연히 뭐 증권업 지수, 미래에셋 증권 등등 네, 상승했죠. 로봇이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다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코스닥 전체 수급은 외국이나 기관이 순매도라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오늘장의 시나리오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지상 뭐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미국이 상승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네, 그 시나리오대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뒷부분 볼게요. 이 코스닥 수급이 좀 잘못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챗GPT한테 좀 네, 프롬포트를 좀 제시했는데 일단 보시죠. 네, 여기 보게 되면 네, 외국인 샀고 개인은 팔았죠. 6,200억 팔았습니다. 기관 샀고요. 즉 개인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낸 네, 구조였죠. 쭉 그런 내용이고 기관 매수였던 핵심은 주체가 투신연금이 아니라 금융투자. 이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 프랍, 파생, ETF 연계 쪽 크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들 패턴은 좀 순발력 있게 좀 대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일단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성장주를 좀 받았다. 네, 코스닥 자체. 근데 이게 이 코스닥이 이런 겁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뭐 네, 코스피 현 정부에서 한 3,000필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3,000필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뭐 맞냐 틀리냐 그걸 떠나서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뭡니까? 부실 종목 퇴출 얘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시장 다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총 종목의 각 종목의 주식수 곱하기 주가에서 그걸 다 합산해서 시가총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올리려면 부실주, 부실한 종목군들을 폐지를 시키는 거죠.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의 어떤 양질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그 다음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 위주로 상장을 시키게 되면 충분히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단 뭐 코스피 5천 갔으니까 코스닥 3천 간다? 이런 논리보다는 왜 코스닥 3천 논리가 나오나? 어떻게 정부 정책과 이런 게 이어질 것인가? 그랬을 때 가능성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걸 봐야 되는가? 지수를 봐야겠죠. 자,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반도체 레버리지에 강하게 좀 배팅을 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테마, 전력기기, 원전, 전력 인프라도 같이 좀 담았다. 거기에 이제 두산에너지, HD, 현대일렉트릭,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됐다. 이렇게 됐죠. 네, 아까 삼성전자는 순매수인데 하이닉스는 왜 순매도냐 뭐 이런 내용 나왔죠. 네, 고베타, 네, 고베타는 좀 줄이고 뭐 그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뭐 하이닉스 쪽에서는 좀 수익을 좀 더 쌓였거나 뭐 차익 실현 뭐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뭐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떤 걸 올렸냐? 기간 어제 코스닥 순매수 상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ABL 바이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이제 제주 반도체 뭐 이런 걸 좀 순매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코스닥 어제 순매수 보면, 네, 뭐 외국인 서진, 대주전자재료, 유진 로봇,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네, 이 잘못됐죠? 대덕전자재료가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건 뭐 가려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장 대응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미국 시장 한번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 패턴 한번 보시죠. 자, 엔비디아 2.5%, 마이크로소프트 3%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3.82, 그 다음에 AMD 주가 3.6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오라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관련주 반등 이끌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2.23% 하락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안 하신 분들 꼭 하십시오.